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N 이슈 털기 김남우입니다. 오늘도 저희 어김없이 내외경제TV의 두 기자 나왔습니다. 먼저 신용수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용수 기자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이한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한수 기자입니다. 네,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앞서서 우리 두 기자님들은 인생 살면서 이거는 꼭 해봐야겠다, 하고 싶다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일주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세계 일주요? 네, 세계 일주를 한번 해보고 싶은 네, 게 엄청난 저의 꿈입니다. 네. 또. 저는 일단 뭐 세계보다는 일단 국내 여행을 한 바퀴 좀 돌아가고 싶은 게 지금 제 목표네요. 네, 비교적 소박한 편이네요. 비교적 소박하죠. 네. 이렇게 꼭 해야 할 일들,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놓는 리스트들을 우리는 위시리스트 혹은 버킷리스트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리스트에 적힌 목표들을 하나씩 지어나가면서 우리는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리스트에 적힌 목표 혹은 이름들을 지어나가면서 쾌감을 느끼는 건 저희뿐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것의 실체가 최근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는 있겠지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배우들을 그리고 코미디언들을 무대 밑으로 끌어내렸던 그 손들. 과연 무엇이었을지 오늘 이슈털기에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NBN 이슈털기 지금 출발합니다. 네, 먼저 문학의 블랙리스트. 이 블랙리스트라는 말 듣기만 해도 조금 뭔가 위화감이 좀 드는 단어인데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정의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블랙리스트는 실무노동용무사전에 실제로 등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네. 단어로 그러니까 요주의 인물 명부라는 뜻이고요. 네. 처음에는 미국의 노동계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미국 노동조합에서 조직 활동을 할 때 상대방 그 조직이 있으면 인물 명부를 작성해서 흥신소에게 그 정보를 획득하고 네. 그 명부를 이용해서 조직화에 이용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수사기관에서 감시가 필요한 인물들의 명단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정치, 사범 등 위험 인물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감시 대상, 주의 명단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감시를 해야 할 대상과 주의를 해야 할 명단이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그러면 이 단어는 도대체 언제부터 처음 쓰이기 시작된 걸까요? 네, 이 블랙리스트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쓰인 것은 한 서적을 통해서 고증이 됩니다. 책에 따르면은 잉글랜드 국왕이었던 찰스 2세가 네. 즉위하자마자 과거에 자신의 아버지 찰스 1세를 네.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까지 이르게 한 그 정적들의 명단을 가지고 블랙리스트라고 불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블랙리스트가 살생부와 같은 의미로 꼭 죽여야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좀 일컬었다면 네. 지금은 조금은 순화돼서 경계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좀 쓰이고 있습니다. 네, 뭔가 이제 살생부, 피해 장부 이런 느낌의 좀 무서운 단어였는데 요즘에는 조금 그냥 감시 대상 이 정도로 살짝 순화가 된 그런 말이군요. 네. 그러면 이 국내에서 블랙리스트라는 이 이름으로 사건이 불거진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네. 늘 매 정부마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사실로 좀 알려져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다만 당사자가 알면은 뭐 좋을 게 없다 보니까 네. 이거는 비밀리에 붙여져서 그냥 비공개로 남는 게 사실은 원칙이죠. 네.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군부 독재 시절 같은 경우는 좀 문학의 그 인사들에 대한 그 탄압이나 뭐 네. 강압적인 게 좀 심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박정희 정권 때만 해도 그 가수 신중현 씨 같은 경우에 네. 대통령을 칭송하는 노래를 만들라는 얘기를 거부를 했다가 네. 그 이후에 나오는 앨범들에 대해서 전부 정지, 네, 그러니까 발매를 할 수 없게끔 네. 그 처분을 받기도 했고요. 네. 또 전두환 정부 때 같은 경우는 개그맨 이주일 씨나 그리고 배우 박용석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5강국의 5공화국이라는 드라마에서 네. 전두환 역할을 하셨던 배우인데 네. 이분들이 대표적인 블랙리스트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가수 조용필 씨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 정부로부터 호의적인 노래를 불러라라는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참여정부 시절이나 진보정권 시절에 블랙리스트가 없었다 이렇게는 얘기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개그맨 신현섭 씨 같은 경우에는 연말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코미디
대상, 그러니까 코미디 부분 우수 수상자로 네. 통보를 받았다가 며칠 뒤에 바로 탈락 통보를 받기도 했고요. 네. 심영섭 씨는 그 당시에 이제 자신은 보수 정권 지지자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김동건 전 KBS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도 18년 동안 지켜왔던 가요 무대 MC 자리에서 네. 갑작스럽게 하차 통보를 받아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듣기도 했고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양한 정권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사실 군부 독재 시절이라고 하면은 권력이 더 이렇게 집중이 많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통제하기도 쉬웠을 거고 규제도 훨씬 심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유독 이 사건이 좀 더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원래 보통 이한수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리스트는 언급만 됐을 뿐 실제로 서류로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의혹으로만 남았던 블랙리스트 문서가 실제로 존재한 사실 밝혀지게 된 거죠. 네, 언제 어디서 발견이 된 건가요? 예, 그 문재인 정부가 지난 7월 민정수석실 캐비넷 등에서 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행 방안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이 문건에는 언론 활용 방안, 위안부 합의, 세월호 등 적법하지 않은 지시 사항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네. 또한 박근혜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조직적으로 관리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문건이 또 발견이 됐다고도 하고요.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들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는 어떤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네. 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을 하면서 산하에 적폐청산 TF를 뒀습니다. 네. 그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약 9년간 지금 이어진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던 네. 건데요. 지난 13일에 일명 MB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발견이 됐죠. 발견이 됐다고 알려지고 그 다음 날인 14일 82명의 명단이 적힌 블랙리스트가 공개가 되게 됩니다. 네, 실제 명단 이름이 있었던 거죠? 네, 이름이 네. 다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게 어떤 게 있냐면 그동안 계속적으로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대해서 주장을 했던 배우 문성근 씨나 네. 개그맨 뭐 김미화 씨, 네. 방송인 김재동 씨 명단도 들어가 있어서 또 논란이 됐었고요. 네.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블랙리스트가 네. 이제 실체로 드러나게 되면서 네.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에 휩싸이게 됐고 또 그것 때문에 논란이 훨씬 커지게 됐습니다. 네. 특히 김재동 씨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소셜 엔터테이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 뭔가 공통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기준으로 이런 명단이 작성된 건지 혹시 밝혀진 사실이 있나요? 네. 정확하게 뭐 딱 이렇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현재 네. MB 블랙리스트를 보면요. 네.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에 촛불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거나 네. 정부의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던 네. 그 문화계 인사들이 대거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배우 김규리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SNS를 통해서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 네. 이런 말을 적기도 했고요. 네. 문성근 씨야 뭐 참여정부 인물이었기 때문에 또 그 대상이 되기도 했었고, 네. 김미화 씨는 정부 비판 방송을, 네. 라디오 방송을 계속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네. 네,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인물들도 좀 의외의 인물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더 있을까요? 네. 배우 유중상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미지 자체가 좀 깔끔하고 네. 또 항상 그런 바른 이미지를 많이 갖고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네. 올라 있는 이유를 좀 유추를 해보면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에 네. 분향소 철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네. 그 항의하는 글을 올렸다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개그맨 박미선 씨 같은 경우에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제 대본을 네. 이제 주어진 대본을 읽었는데 이게 정부 비판하는 내용의 한 문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포함이 됐는데 좀 여기서 황당한 부분은 박미선 씨 같은 경우는 남편 이봉원 씨와 함께 보수 정권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많이 표명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정권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네.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리스트에 올랐다 내렸다 이제 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은 좀 모순적인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대본대로 읽었을 뿐인데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그렇죠. 네. 네. 그 박근혜 정권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 명단을 세월호 시국 선언을 했던 지지자들,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박원순 서울시장 지지자로 나눠서 구분했습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나눠보면은 총수는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는 총 9,473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예, 2012년 1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을 했던 문화예술인 4,110명,
네. 2014년 6월에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던 박원순 후보를 지지했던 문화예술인 909명. 네. 2014년 6월 문학인들의 세월호 시구선언 754명. 네. 2015년도 5월에는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를 선언했던 문화인 594명 등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네, 이 9,500명에 달하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갔는데 특히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했던 문화예술인들이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리를 해보자면 MB 정권 시절에는 정부의 우호적이냐 아니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어떤 누군가 아니면 어떤 단체에 대한 사건에 대한 지지자라는 명목 하에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 또 다른 차이점이 혹시 있을까요? 네,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 MB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많이 이제 이루어졌고요. 네. 박근혜 정부 그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을 끊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즉, MB 정부 때는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네. 좀 침해하는 방향으로 갔다면, 네.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그 정부의 지원을 끊거나 네. 또 불이익을 준 쪽으로 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SNS 상에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부가 더 악영향을 미쳤느냐 네, 이거에 뭐가 더 대한 나쁘냐. 갑론을박이 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네. 한쪽의 의견을 보면은 박근혜 정부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비록 지원은 안 해줬으나 네. 개인적인 활동에 대한 침해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조금은 덜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 네. 오히려 반면에 예술인들에게 정부의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예술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 줄을 끊는 거기 네, 때문에 치명적이죠. 네, 더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서 한 리스트가 더 악하다 이런 얘기도 오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MB 리스트랑 박근혜 리스트가 그 만든 주체가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혹시 이것도 밝혀진 사실이 있나요? 네, MB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에서 이 리스트를 작성을 했고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네. 직접 작성을 한 것으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네. 지금 이한수 기자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두 리스트 모두 다 비슷한 맥락에서 제작됐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당시 정권에서 정권의 기반을 흔들 만한 큰 사건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네.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광우병 사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등으로 반대 여론이 거셌고요. 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건 등으로 반대 의견이 높았습니다. 네. 이 사건에 반대하는 문화, 예술, 방송인들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굵직한 사건들을 가지고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은 큰 흐름이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조사는 혹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이 현재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블랙리스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이명박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김미화 씨나 문성근 씨 같은 경우는 검찰이 실제로 소환을 해서 실제 외압이 있었는지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또 실행했던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징역 3년, 네. 그리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 등 1심에서 선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때 어떤 혐의로 좀 이렇게 선고를 받은 걸까요? 네, 이들 같은 경우는 리스트 작성을 했다는 것 때문에 네. 직권 남용 권리 방해,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지금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예, 박근혜 정부 당시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다 해주셨고요. 네. 검찰 조사와 재판부의 1심 판결 그리고 항소심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당시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당시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증인들의 증언 외에는 명확한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요. 네. 시간이 많이 상당히 흐르기도 해서 네. 검찰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결과물을 얻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또 게다가 그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방송사 등이 임의적으로 이들을 배제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네. 수사에는 난항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문건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큰 논란으로 불거지고 있고 실제로 징역까지 선고가 됐는데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흐르기도 했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듣고 보니까 굉장히 9년간에 걸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여론들은 또
또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SNS상에서 도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해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그런 비판적인 여론이 되게 주를 이루고 있고요. 네. 심지어는 살생부를 만든 것이 아니냐. 네. 뭐 원래는 블랙리스트는 사람을 죽이려는 몸인데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살생부를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고, 네. 판사의 블랙리스트, 네. 방송의 블랙리스트에 이어서 다음엔 어떤 블랙리스트가 있는지 네. 정말 궁금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 뭐 반대되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대되는 의견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증거가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혹여 자신이 인기가 없어서 안 팔린다. 네. 약간 이런 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의 블랙리스트로만 보고 거기에다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공인이면 공인답게 또 말실수를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네. 본인들이 말실수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이제 과거 진보 정권 시절에는 블랙리스트가 없었겠느냐, 네. 있지 않았느냐, 다시 네. 수사를 시작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 저희가 여기서 하나 이제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데요. 네. 블랙리스트에 관한 얘기가 충분히 많이 나올 수는 있지만, 네. 저희가 이게,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절대 이분법적인 걸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존재를 했다고 해서 그 정부가 뭐 나쁘고, 그 전 정부를 또 파헤쳐야 되거나, 네.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어떤 피해 사실이 있었고, 네. 그동안의 적폐청산이 그러니까 적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네. 또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네, 또다시 뭐 사상 검증을 한다거나 아니면 반대파 죽이기 이런 쪽으로 논란이 흘러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사자들은 또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실제로 리스트에 올랐던 이 당사자들 어떤 입장을 좀 표명하고 있나요? 예, 블랙리스트의 명부에 올랐던 김미화, 문성근, 김규리 씨 등이 본격적으로 나와서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들은 지금 민사소송 의사를 밝혔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민사소송은 피해 사실 입증이 관건인데 네. 쉽게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은 방송 출연이 뜸해졌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뭐 KBS, MBC 같은 공중파에서 출연을 좀 뜸해졌다는 얘기인데, 그건 정부가 아니라 방송국 자체가 그들을 안 불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그분들의 인기가 떨어져서 그런 건지, 네. 아니면은 이제 실제로 블랙리스트 존재해서 이들을 배제했다는 것인지 그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래된 이야기다 보니까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이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더 드리자면은 사회적 논란을 키운 것 중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네. 배우 문성근 씨하고 김여진 씨의 네. 합성 사진이 이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네, 그렇죠. 어떤 거냐면 이제 성행위를 묘사한 네. 그 합성 사진이었거든요. 네. 근데 원래 그때 당시에는 그 극우 세력 네. 그러니까 뭐 일간베스트나 이런 쪽에서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갔었는데 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이게 국정원에서 직접 만들었다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네. 네, 이것 때문에 정말 충격을 줬고 사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네, 그렇죠. 그런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을 네. 많이 받았던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또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그 뭐 배우 문성근 씨나 김미아 씨 뭐 이런 경우에도 정말 증거가 이제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좀 많거든요. 네. 특히나 지금 정부의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그 정부 산하에 있는 기관들 또 네. 방송사에서 자기네들이 눈치를 보고 행동을 한 것인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제가 좀 조사를 한 바로는 이거는 이제 어머니 작품 수만 가지고 보자면 네. 김민선 씨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데뷔를 해서 2007년까지 네. 작품 수가 23작품이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합쳐서. 네. 근데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네. 24작품이거든요. 오히려 한 작품이 늘어난 상태고 네. 문성근 씨 같은 경우도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한 작품을 보면은 9작품에 불과했는데 네. 2008년부터 17년까지는 24작품이나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개그맨 김미아 씨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제17회 대한민국 무궁화 대상 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이웃돕기 유공자 포상식 대통령 표창까지 네. 받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정말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자이냐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역시나 아직 검증은 되지는 않았지만 작품 수나 아니면은 포상을 받았던 그런 수상 사례로 봤을 때는 확실하지 않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그런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건 있습니다. 뭐 문성근 씨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많은 작품을 출연을 했지만 네. 그 작품을 그러니까 작품을 했던 회사들마다 전부 세무조사가 들어갔다. 네. 이런 얘기가 왔고, 네. 김민선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래 본명이 김민선이었다가 네. 하도 이제 작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김규리로 개명까지 한 뭐 이런 네.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물론 뭐 피해를 안 받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네, 인터넷상으로 그냥 작품 수로만 봤을 때는 이런 의혹들이 좀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조사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부분입니다. 이제 양측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진보와 보수로 나눠서 양쪽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사회적으로 이미 형성된 여론일 뿐 우리 두 기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라는 점부터 먼저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보 쪽에서는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나요? 네. 과거 정권의 블랙리스트를 차단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잡고 있습니다. 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방송계까지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는 끔찍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관여한 인사에 대해서 형사적 처벌과 엄정 수사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한 블랙리스트 수사를 위해서 국정조사까지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좀 강력한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네. 반대쪽으로 보수 쪽에서는 어떤 입장 가지고 있나요? 네, 보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네. 보수 진영의 대통령들을 마치 나쁜 짓을 하려고 정권을 네. 잡은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다. 뭐 무차별로 조롱을 해대고 또 구악의 상징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왜 하필 지금 이 시기에 블랙리스트가 터졌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이 문건이 공개가 됐고 네. 또 이 공개된 블랙리스트가 지금 조사 자료, 그러니까 증거 자료로 특검의 자료로 넘겨져서 네. 증거 자료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들을 들어서 이제 좀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기에 딱 맞춰서 터진 것이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나 처벌에 대해서 어떤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혹시 가능할까요? 예,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를 수사한 박용수 특별검사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이유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현대 민주주의 정부에서 벌어질 수 없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또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운영이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를 보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지 안 하는지를 두고 명단을 만드는 것은 구시대적 사고로 독재와 같은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한 중대한 위법 사항이다라고 규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입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는 최근에 또 어떤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좀 수립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에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네.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만드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헌법 제21조와 22조에 따르면은 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개별 법률에는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에 대한 별도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예술계 이제 정부 쪽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 좀 들어봤고요. 예술계에 대한 뭐 혹시 지원 같은 거나 이런 것도 혹시 네. 마련이 돼 있을까요? 정부는 예술계에 대한 생활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계가 정부의 지원 없이도 자생력을 갖추게끔 도왔겠다는 얘기인데요. 네. 예술인의 고용보험제도 도입, 대출 등 금융지원, 문화비 소득공제 도입, 조소득 예술인 창작준비금, 기관을 활용한 창작 공간을 조성하는 등의 지원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오프닝에서 이한수 기자가 말씀해 주셨듯이 어쨌거나 예술인들에게 정부의 지원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에 대한 생활 안전
안정 대책까지 지금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용수 기자부터 먼저 오늘 나눴던 이야기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저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한 얘기를 그대로 한번 옮겨와 보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이유로 리스트에 이름이 올려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벌어질 수 없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저도 이 말에 진짜 정말 공감하는 것이 민주주의, 자유주의 국가에서 개개인은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만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고 배제를 한다? 헌법의 수요 가치인 자유를 깡그리 무시한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지 안 하는지를 두고 이제 맥락을 만든다. 정말 구시대적 사고라고 생각되고요. 네. 이거는 전체주의적 독재주의의 산 잔재이기 때문에 적폐청산의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블랙리스트가 잘못됐다는 거는 이거는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네.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한 개인의 자유 또 그 단체의 자유를 침해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앞서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보수 정권 벌주기식 지금 약간 여론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겁니다. 어느 정권에나 보수나 진보는 당연히 존재를 해야 되고 이 두 집단에서 서로 절충안을 찾아서 이제 좋은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처럼 보수 정권이 잘못됐다. 또 보수 정권 인사들을 대거 다 처벌해야 된다. 물론 잘못한 부분에 대한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지만 그리고 또 반대로 그러면 진보 정권 때는 없었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때 거를 다 끄집어내서 조사를 해야지만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약간 이분법적 발상으로 가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대 정권이나 전 정권의 일까지 다시 들춰내면서 서로 물고 뜯기식의 그런 입장을 가져가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문화예술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은 이른바 팔길이 원칙이라는 대전제하에 문화예술 공공정책을 펼친다고 하는데요. 이 정부와 문화계는 팔길이 거리만큼 거리를 둬야 한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지원은 하되 지나친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정책 기조를 가지고 많은 국가들의 현재 본보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 우리 정부가 문화계를 향해 내밀었던 손은 과연 어느 정도 길이로 어느 정도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그 손의 실체가 밝혀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설명해준 이한수 기자, 신용수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1시 25분에 다시 뜨겁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